오늘 HLB 많이 좀 많이 안 떨어졌네, 그죠? 자, 매일 살펴보는 HLB 그룹주들인데, 아까 HLB 리버세라님에서 제가 알려드렸죠. 9월 달에 그 발표, 나머지 이제 지금, 일단 탑라인 지표는 이제 그 성공을 시켰는데, 나머지 전체 지표가 나와야 되겠죠. 이 전체 지표가 9월 달에 아마 그 발표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물론, 딱 발표를 해야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알고만 있으면 돼요. 9월 달쯤에 리버세라님에 대한 전체적인 지표가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만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9월 달에 그런 지표들이 좋아질 것 같으면 벌써 8월 달에 굉장히 주가들이 좋게 반응할 수 있고, 아까 제가 살짝 오전에 그 장중에 잠깐 살펴드렸는데, 저는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지 잘 그런 거 몰라요. 제가 그런 거를 자세히 보질 않거든요. 저는 진정한 그 수급 매매 이런 거 생각 안 한다고 그랬지. 이런 거를 진정한 수급 매매를 생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크게 신경은 안 쓰는데, 아까 기사 몇 개를 좀 챙겨보다 보니까 HLB 그룹 이제 그 기관들이, 외국이나 기관들이 좀 많이 산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거란 얘기죠. 리보세라닙의 그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에 쉽게 얘기하면 여기까지는 그냥 이해를 하겠고, 항상 그런 뉴스나 이런 모든 거는 다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모든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 돌파율 자리가 중요한 거지, 모든 주식은 다 수급에 기인해요. 그죠? 모든 주식 수급에 기인해요. 이틀 전에 우리나라 주식이 엄청 떨어진 급락한 걸 사실 이해하기 힘들죠. 지금 우리가 무슨 외환위기도 아니고 금융위기도 아니거든요. 단지 수급의 불균형으로 해서 깨진 거예요. 누군가는 파니까. 아무리 주식이 좋으면 뭐해? 아무리 우리나라 최고의 주식이 뭐하냐고. 매도세가 계속 나오면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어요.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뉴스를, 떨어지는 걸 이유를 찾는 사람이 더 신기한 거예요. 그냥 수급이 깨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즉, 간단한 거예요.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가장 간단한 원리를 하나 갖고 있고, 또 하나가 그냥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크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다 대고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내가 산 주식 회사가 이익이 이렇게 좋은데 왜 떨어지지? 의미 없어요. 아니 그냥 매도세가 세면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세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식이 영업이익이 안 좋고 회사도 엉망이고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 간단하죠?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센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수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식은 이런 수급에 기인하는 거지. 뭐 물론 영업이익이다가 좋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중요하긴 하죠. 당연히 영업이익이 좋아야 매수세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기본인 건데, 그래도 이런 것보다는 항상 기본적으로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 돌파해 줄 자리, 이런 걸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한 거고, 영업이익이나 뭐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뻔히 눈에 보이는 이런 거, 투자자의 동향이라든가 뭐 이런 거, 뭐 공매도라든가 대차거래, 이런 건 그냥 다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참고사항인 거지, 우리가 주식을 하는데 엄청 중요한 이런 건 아닌 거예요. 모든 주식시장이나 모든 종목이나 모든 건 다 수급에 기인해. 아무리 좋아도 신용 물량이 너무 많거나 그러면 세력들이 그 신용 물량까지 다 끌어서 수익 내주지 않아요. 신용을 날리고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수급에 기인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얘기를 잘 이해하고 계시면 굉장히 쉬워요. 그냥 간단해요. 그냥 매수세가 더 세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매도세가 더 세면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뭐 영업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참고는 하는데, 알았으니까 자리만 깨지 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리버세라립이 9월 달에 전체적인 지표가 나올 거라는 거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3차 탑라인 지표가 좋은 것도 알고 있고, 미국의 그 엘레바 그 대표이사도 FDA 출신인 것도 알고, 많은 좋은 호재들이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런데도 주가는 떨어졌죠. 왜냐면 제가 알려드렸죠. 최초에 오준을 깰 때 조심하라고. 누군가는 싸게 살려고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고, 정말로 누군가는 차익 실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우리가 맞출 수 없어요. 이걸 맞추려고 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막 하나하나 막, 이거 어떻게 맞춰? 모르는 거예요. 제가 모른단 말이야. 아까 어떤 멤버님이 주식시장이 투기판 같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야. 이거를 맞추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추려고 하시면 안 되고. 그냥 깨지 않을 자리 깨면 더 밀리겠다. 더 밀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우선 깰 때 제가 리스크가 있다고 했죠. 당연히 리스크가 있는 거죠. 두 번째가 여기죠. 그죠? 두 번째가, 이 시점 깼죠. 돌려놔야죠. 돌려놔야 되는데, 그나마 월봉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권을 항상 이 생각이, 여기 바닥권 생각하고 있죠. 요 정도 왔을 때 탑라인 지표가 나오고 뛰고 대난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은 좀 확인이 되지 않았나 싶고, 일단 오늘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수목금 3거래에서 무조건 20주선이 올려놔야지만이 다음 주에 추세 전환과 턴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상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 일단 잘 지켜주고 있어요. 여기 빠졌다가 쏙 위에 돌아놨어. 순심히 물에 빠뜨렸다 돌려놓은 것 같아요. 또 그런 상황이고, 공매도 잠깐 볼까요?
많이 나오지 않죠. 3%대 뭐 그게 많이 나오죠. 근데 꾸준히 나와요. 진짜 꾸준히 대단해요. HLB 그룹주들은. 대처거는 내일 보는 게 정확해요. 내일 보는 게 정확한데. 요새 HLB 생명과의 공매도가 조금 속썩이네. 좀 나오고 있죠. 그죠? 좀 나오고 있는데, 뭐, 그래도 크게 뭐 리스크가 있을 정도로 좀 심한 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뭐, 크게 뭐, 지시될 건 없죠. 그죠? 오늘 코스닥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의료 정밀 기기 세 종목이 올라갔다는 이거 정도인데, HLB가 좀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자, 어쨌건 HLB나 HLB 생명과학은 일봉에서는 최소한 다 지킬 자리 지켜줬고 이 추세대로면 이번 주는 입선이 올라갈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올라가만 주면 20주선만 잘 타고 올라가는 거가 땅 뚫어주면 순간 급등할 수도 있고 급등한다 하지 않더라도 올려나만 주면 이번 달에 5개월 선 이해만 다시 회복해주면 다음 달엔 다시 한번 정말로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기도 합니다. 자, HLB 제약을 볼게요. HLB 제약을 보면 이 친구는 그래도 뭐 자기 갈 길에 꿋꿋이 잘 가고 있어요. 전혀 뭐 깨지 않을 자리 안 깨고 있고 아까 제가 CS 베어링 알려드렸죠. 자, 지금 CS 베어링 한번 보고 갈게요. CS 베어링 왜 또 급등을 했냐? 간단해요. 자, CS 베어링이 똑같은 이런 차트를 갖고 있었는데 아무리 밀려도 5개월선 돌려놓거나 위에 있다는 얘기 추세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똑같아요. HLB 제약이. 이격도 비슷하고요. 이격도 비슷하고 하는 행동도 비슷해요. 세력들이 아무리 뭘 해보려고 해도 거래량을 못 속여요. 그러고 차트의 변화를 못 속이는데 깨지 않을 자리 앉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이렇게. 깨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HLB 제약 같은 경우도 엄연히 5개월 선을 잘 지켜주고 있고 이제 주봉에서도 그죠? 주봉에서도 추세를 잘 유지해주고 있어요. 앞으로 깨지 않을 20주선 같은 자리 깨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해요. 따라서 20주선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들도 추세를 유지해서 잘 돌아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HLB 제약이 그나마 정확히 지켜줄 자리 지켜주고 깨지 않을 자리 전혀 안 깨고 일봉에서도 전혀 훼손한 거 없이 잘 돌아나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런 자리들만 좀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아무래도 HLB 제약도 다시 한번 좋은 시세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HLB 테라퓨틱스를 좀 보면 저월봉에서 봤을 때 엄연 이 친구가 근간에 제일 강한 거는 물론 뭐 그 미국에 투자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있죠. 다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뉴스는 내가 다 참고사항이라고 그랬죠. 그냥 그런 것보다는 다른 HLB 그룹주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도 돼. 지금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예요. 막 10분의 1토막 났잖아요. 그죠? 이 고점이 56,000원짜리가 저점이 7,410분의 1토막은 아니더라도 거의 뭐 8분의 1토막이 났기 때문에 당연히 제일 강하게 반응하는 거고 이 정도는 받을 건 맞아요. 그래서 내일하고 내일모레 이 거래일상 월봉에서 5개월선 위에만 올려놔주면 이 친구도 지금부터는 추세를 잘 유지해서 돌아나갈 수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20개선만 뚫어주면 좋아요. 뭐 많이 못 뚫어줘도 이런 공간에서는 제가 추가로 모아가면 좋다 그랬죠. 지금 HLB 테라퓨틱스나 HLB 제약이나 HLB 글로벌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거예요. HLB 그룹주는 예전에 대란거래 터지기 전에 우하향 할 때는 항상 우하향 할 때는 그냥 참고사항이 있거든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저기 천천히 관망하는 그러니까 관망할 때였어요. 우리가 지금 관망해야 되겠구나. 근데 제가 항상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반드시 의미 있는 대량 거래가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의미 있는 대량 거래가 들어오자마자 빵빵 날아가고 좀 조정이 세게 들어왔는데 지금 HLB 그룹들은 관망할 때가 아니라 내가 어디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서 투자를 해야 되나 이걸 따질 때예요. 이걸 따질 때. 물론 9월 달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오늘 헬릭 스미스가 많이 급락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은 많이 불안해하는 거죠. 시장들이 왜 불안해하냐면 이게 왜 이렇게 떨었다 됐냐면 그 발표를 조금 유보시켰는가 봐.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유보시켰는데 이런 HLB나 이런 그 헬릭 스미스나 모든 임상 실험을 하는 제약바이오주 회사들은 반드시 위험성이 있어요. 물론 결과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HLB 그룹주들이 엄청 크게 올라가고 좋은 것도 있지만 당연히 또 안 좋게 나오면 위험하니까 제약바이오 투자할 때는 너무 크게 몰빵하거나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적당한 내 자산에 적당한 비중을 실어놓고 보는 게 맞아요. 자, 근데 어쨌거나 다른 그 삼상 실험하는 회사들에 비해서 리보세라님은 정말 찐으로다가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상당히 밝은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HLB 구매도 세력들이 조금 약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친구들 HLB 그룹들은 지금은 관망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적당한 금액을 잘 실어놓을까가 중요하고 그게 안 되면 분할로 9월 전까지는 그죠? 발표하기 전까지는 좀 차근차근 모아나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HLB 글로벌이 제가 이 정도면 주가는 좀 싼 편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이제 항상 월봉을 보고 현재 주가가 비싼지 싼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자, 제가 이런 데 쫓아가 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거죠. 반등한다 하더라도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높게 사면 주가는 큰 손해를 보게 되는데, 싸게 사는 거죠. 최소한 싸게 사야 되는데, 너무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 친구가 회복할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 송이상개미TV가 좀 이렇게 놀다가 1층에서 떨어졌어. 그러면 별로 안 다치잖아. 그죠? 그럼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도 되고, 또는 뭐 가볍게 병원 가서 뭐 이렇게 파스 정도 바르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실수로 3층에서 떨어졌어. 그럼 많이 다치겠죠. 그러니까 이건 엄청 높은 데서 떨어진 거잖아.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엄청 높은 데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즉, V자 반등보다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이게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면 가능해요, 이게. 근데 급락을 해버렸죠. 이러면, 물론 바로 급반등한 주식들도 있어요. 누구나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약간은 왔다 갔다 하는 제가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처럼 지금 보면, 그죠? 지금 보면 시간이 걸리고 있죠. 제가 이때 급등하니까 또 목사도 좀 아쉬워했었는데, 그럴 거 없죠. 저도 그럴 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뛰다가 눌림목을 줄 수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냥 꾸준히 모아 나가면 최소한 내가 HBL 글로벌은 주식은 싸게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아직은 주봉에서 추세를 틀어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추세의 전환과 턴이 완벽히 된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전 바닥만 안 깨면 꾸준히 모아갈 수 있는 이런 주식이 HLB 글로벌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노터스는 급등급락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제 물론 다시 뭐 10배 갈지 이런 거 우린 몰라요. 근데 잘못하면 세력들 설거지에도 걸릴 수 있고, 또 단기 단타를 잘한다거나 내가 승부를 띄울 수 있는 뭐 승부사다 뭐 이런 분들은 하셔도 돼요. 뭐 손절도 빠르다. 근데 웬만하면 일반 투자자분들은 안 하시는 게 이런 주식이야 말 그대로 주식시장의 도박방 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되도록 피하는 게 맞고, 잘 하시는 분들 뭐 스캘퍼나 단타 단기 고수 이런 분들만 좀 하시는 게 어떤가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TS넥스젠도 제가 꾸준히 봐드릴게요. 이 친구는 좀 HB 그룹은 아닌데, 예전에 한때 HB 파워였었죠, 이 친구가. 다음에 추세는 깨져 있고, 주봉에서도 아직 5주선 돌파를 못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5주선 돌파 안착해놓을 때까지는 추세의 전환과 턴이 돼 있지 않다. 그럼으로 인해서 아직 우리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리버세나리 평부로다 순간순간 때려 같이 한때 HB 그룹주였어가지고, 그래서 9월달에 그런 걸로 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그래, 원래 그래. 이게 비합리적이야. 도대체 HB 그룹 주다니는데 왜 뛰냐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약간 비합리적인 거니까 너무 뭐 이렇게 막 버려두지 말고, 최소한 주봉에서 5선 돌파해 놓으면 굳이 HB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또 호재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 깨지 않아야 될 전저점 안 깨야 되고 5선 돌파 여부를 챙겨본 다음에 이 친구들 매수해 주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HLB 그룹도 살펴볼 때 끝부분에 셀트리온도 좀 같이 볼 건데, 어차피 셀트리온도 썸네일에 있어요. 그래서 꼭 끝에 한번 같이 볼 거고요. 자, 셀트리온 주가를 잠깐 살펴보면, 일단 이 친구가 오늘 셀트리온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 중단 선언을 했죠. 이제 치료제 지금 나도 솔직히 늦긴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제성이 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저는 이거 호재 같아요. 경제성 없는 거에 자꾸 투자하지 말고, 그죠? 자, 그러니까 어쨌거나 전 호재 같은데 약간 밀리긴 했는데, 추세 전환 해놨어요. 추세 전환도 해놨단 말이야. 20선에 올려놨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기만 안 깨면 되고, 다른 어떤 호재 막 뉴스 이런 거 믿지 마요. 그냥 20선만 안 깨면 되는구나. 시장이 그렇게 추세가 그런 뉴스가 나와서 추세 유지가 돼 있죠. 앞으로는 5일선 같은 자리만 안 깨면 추세를 유지할 확률이 높고, 이 단기적인 지표 말고 장기적인 지표인 월봉에서 5개월선을 안착해주고 주봉에서 이선 지켜주고 나가면 조금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유일하게 셀트리온 제약이 아직 못 드러났어요. 월봉에서 보면 아직 5개월선 회복을 못 해줬죠. 못 해주고 있고, 자, 주봉에서도 회복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또 밀릴 수 있는데, 그래도 다른 셀트리온 그룹이 잘 올라가면 뒤늦게라도 따라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똑같아요. 셀트리온처럼 월봉에서 5개월선 회복해줬어요. 이 정도면 먼저 대바닥을 찍고 좀 회복해주는 상황이고, 주봉에서도 20선에 잘 있습니다. 즉 오늘 그런 코로나 치료제 개발 뭐 이런 거 뭐 하든 안 하든 추세는 자리만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뉴스가 악재가 되든 호재가 되든 주식은 지켜줄 자리만 지켜주면 돼요. 잘 지켜주고 있죠. 이 점이 좀 천만 다행이지 않나 생각해보고, 여기 잠깐 단기 매물대 있어요. 그래도 최소한 241선
한 8만 원대까지, 그죠? 이런 데까지 갈 수 있는 어떤 주식이든지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모르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앞으로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